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피팅룸에서 몇 분째 머물고 계세요? 매장 안은 고급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매니저의 예민한 목소리가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피팅룸 문이 덜컥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오려던 사람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그 인물은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러나 매니저는 아직 손흥민인 줄 모르고 있었다. 죄송한데 아직 옷을 다 입어보지 못했어요. 규정상 피팅룸 이용 시간은 10분 이내입니. 그리고 당신 지금 1시간을 넘기려는 거 아십니까? 1시간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을 텐데요. 봐요. 다른 손님들도 옷을 입어봐야 해요. 괜히 옷 주름 잡고 피팅룸 안에서 사진 찍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은 찍지 않았습. 그냥 천천히 맞는 사이즈를 찾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 직원 한 명을 손짓으로 부르며 빠르게 지시했다. 경호원 불러와. 이분 좀 피팅룸에서 내보내 드려야겠어. 손흥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입을 가리고 저 사람 손흥민 아냐? 하고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본인이 쥐고 있는 권한을 과시하듯 말을 이어갔다. 누구든지 규정은 지켜야 해요.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특별 대우 없습. 그리고 당신 누군지 난 관심 없어요. 말리는 직원도 없고 다른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이 매장 안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몰려들었다. 그래도 여기 옷을 구매하려는 손님인데 규정이 우선입니. 보안 요원 오면 바로 나가주세. 더는 시간 끄지 말고요.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득해진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정중함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아니, 다른 분들은 10분이면 옷 다 입고 나오시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설마 유명인이라서 서비스가 다를 줄 알았던 건 아니겠죠? 유명인이어도 저도 그냥 손님입니다. 손님이면 손님답게 해주세. 더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나와 주십시오. 조용하던 공간이 삽시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가슴속에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직 직접 나서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피팅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조습, 제가 옷은 정리해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옷이 맞는지 확인은 해야 해서. 아니요, 규정은 이미 초과했고 다른 손님들 대기 중임니. 더 말씀 나누기 싫으니 옷은 빨리 직원에게 넘기고 나가세요. 손흥민은 더 이야기해봐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을 했다. 그는 결국 옷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던 다른 직원에게 건네준 뒤 작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가 쓸쓸한 표정으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몇몇이 뒤에서 아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 매니저 요즘 저러네. 너무 권위적이야. 하지만 매니저는 듣지 못한 척 혹은 들어도 무시하는 태도로 뒤돌아섰다. 고디어 부티크 입구의 문이 조용히 닫혔다. 매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손흥민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아쉬움과 약간의 수치심을 느꼈지만 싸우듯이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 부티크의 지나치게 엄격한 피팅룸 정책과 매니저의 태도에 대한 강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이대로 돌아가기엔 조금 아쉽다. 이건 나 같은 유명인 문제만은 아닐 텐데.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손흥민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딘가 결심이 서는 듯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헬리트 부티크. 앞입니 저 매장 좀 비싸긴 비싼데 역시 손님을 저렇게 대우하네. 이걸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지나가던 행인 몇 명도 휴대폰을 들고 무엇인가를 찍고 있었다. 이미 이 일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실시간으로 사람들 반응이 올라오는 기미도 보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괜히 더 큰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아 곧장 자리를 떠났다. 대신 그는 차에 오르며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와야겠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불편함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매장 안에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계속 그 상황을 되뇌었다. 어떤 이들은 손흥민을 알아보고 흥분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매니저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또 어떤 이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부티크 안팎의 공기는 분명 매서운 냉기를 띠고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의 여파가 SNS와 일부 언론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손흥민 피팅룸 제한에 막혀 옷도 못 사. 같은 자극적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당신은 시즌 중 휴식기에 들어간 때였고, 손흥민이 한국에 잠시 들른 것도 쉬는 기간을 맞아 개인 정비를 위해서였다. 그는 원래 새해 행사 때 입을 맞춤 정장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해당 매니저 때문에 제대로 시도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니저의 권위적 태도나 부티크의 과도한 시간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둘씩 온라인에서 이어졌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고, 다른 이들은 규칙은 규칙 아니냐라며 매니저를 옹호하기도 했다. 논란은 가열되었고, 결국 부티크 측은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매니저분 조심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건 맞아요. 고가 의류를 망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요.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대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각 당사자인 매니저는 내부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상부에서 조금 꾸지람을 듣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회사 규정에 충실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유명인이라고 특혜줄 수 없고 규칙은 규칙이잖아.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도 됐잖아요. 손님이 굳이 사진 찍으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었고요. 내가 뭐가 잘못이야? 회사가 정한 룰을 내가 지킨 것뿐인데. 그 손님이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폐가 되잖아. 이때 다른 직원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분 손흥민 선수였어요. 축구 대표팀 주장이자 프리미어리그 스타 손흥민. 그러니까 유명인이라고 봐줘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해서요. 매니저는 버럭 소리를 높였다. 나는 공정했어요. 손님 누구든 상관없어. 규정만 지키면 될 일이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곤 매니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 뭉치를 세게 탁 치며 정리했다. 한편 손흥민은 굳이 인터넷에서 불거지는 논란을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으로서 그리고 대중 앞에 서는 인물로서 느낀 불합리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는 매장에 직접 연락해 예약을 잡았다. 이번에는 팀 스태프와도 상의하여 좀 더 공식적인 경로로 매장을 방문하고 싶었다.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책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손님 다시 오시게요? 네,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약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능합니? 어떤 용무이신지? 맞는 정장을 찾고 싶고 피팅룸 시간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싶네요. 직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에게 가능한 한 정중하게 응대했다. 며칠 후 부티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손흥민의 재방문 소식이 내부적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경호를 위한 인력이 배치되었고 매니저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마지못해 준비에 참여했다. 오늘은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좀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내가 왜 웃어야 합니까? 이번에도 규정은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상부에서도 고객 응대를 부드럽게 하라고 지시했습. 안 그러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매니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언론의 관심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 괜히 크게 이슈가 되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마음속 깊이 규정은 절대 깰 수 없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오전 11시쯤 차에서 내린 손흥민이 부티크 입구를 향해 걸어왔다. 주변에는 몇몇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지만 경호 스태프들이 사진 촬영을 막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정도였다. 어서 오세요, 손님.
입구에 미리 나와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대로 옷을 못 봐서 다시 왔습니다. 매니저가 쓰게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다시 오셨군요. 반갑습. 오늘도 피팅룸이 붐빌 수 있으니 옷은 최대한 빠르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옆에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 말에 직접 대꾸하기보다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일단 제가 입어보고 싶은 옷들이 몇 벌 있는데 직원분께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직원을 따라 옷걸이가 가득한 진열 쪽으로 이동하자 손흥민은 세련된 슈트 몇 벌을 골라 들었다. 중간중간 직원과 짧게 대화를 나누며 천 소재나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사이 매니저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흘끔흘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몇몇이 속삭였다. 저 매니저 표정 안 좋네. 손님이 다시 왔는데 태도는 여전하네. 손흥민 선수가 괜히 긴장되겠어. 다행히 처음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다. 손흥민도 원하는 옷을 고르고 피팅룸으로 향했다. 그러자 매니저가 부티크 전체에 들릴 정도로 또렷하게 선언했다. 피팅룸 이용은 10분만 허용됨니 규정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게 웃었다. 알겠습 가능한 한 빨리 해볼게요. 피팅룸에 들어가자 문 밖에서 다소 긴장된 대화가 오갔다. 10분 넘기면 또 뭐라 하시려나? 아마 그럴걸요. 우리 매니저님 절대 원칙 안 굽히시잖아요. 본인도 옷을 보고 있던 한 중년 고객이 작게 코웃음 쳤다. 뭐가 그리 빡빡해. 손님을 편하게 해줘야 장사도 잘 되는 거지? 그 시각 기자 두어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서로 카메라로 짧게 촬영을 하며 혹시 있을 사건을 포착하려고 하는 듯했다. 매니저는 그걸 보자 무언의 압박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굴하지 않았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언론이 뭐라 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피팅룸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손흥민은 허둥지둥 시간을 확인했다. 10분이라는 제한이 신경 쓰여서 빨리 움직이게 되었고 천천히 핏을 살피지 못했다. 옷을 잘 맞춰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이것저것 수정해 볼 새도 없이 초조함이 엄습했다. 아, 또 매니저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손님, 5분 지나셨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조금만 더. 결국 10분 가까이 되어 피팅룸 문이 열렸다. 손흥민이 아직 옷을 다 매만지지 못한 상태였는데 매니저가 재찬할 선목소리로 지적했다. 시간 거의 다 됐습. 다른 분도 줄 서 계세. 빨리 탈의하고 나와주세요. 곧 나가겠습니다. 옷 소매가 조금 길게 느껴져 수선을 고려해야 했지만 매니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손흥민은 급하게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문 밖을 나섰다. 그래도 옷핏은 좀 보셨나요? 직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음, 제대로 보긴 힘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옷으로 결제하고 다른 날 수선 맡길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손흥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수선 요청하시면 됩니? 더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불필요하게 오래 머무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짧은 침묵이 매장 안에 감돌았다. 주변 고객도 직원들도 그리고 기자들도 모두 이 매니저와 손흥민의 대화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입술을 앙 다물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곳의 정책 너무나 잘 알겠어요.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 옷을 제대로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듯 작게 웃었다. 우리 매장에서는 옷을 망가뜨리거나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서 피팅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변에서 작은 분노의 웅성임이 터져 나왔다. 저렇게 계속 시간 재촉하면 손님이 어떻게 옷을 사? 고급 부티크라는 곳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니야? 매니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 손흥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해되셨으면 더는 문제 삼지 마시죠.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일단 오늘은 제가 필요한 옷을 구매하고 가겠습. 결제 부탁드려요. 네, 저쪽 카운터로 이동하시죠.
매니저는 결제 처리 내역을 확인하느라 금액과 영수증을 잽싸게 확인했다. 그러곤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매에 감사드립니. 수선은 꼭 미리 말씀 주셔야 해요. 규정상 당일에만 사이즈 측정이 가능하니 번거롭더라도 다시 예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주변에서 조심스레 다가온 손님들이 있었다. 손 선수님, 오늘도 시간 제한이 있었네요. 기사 본 적 있어요. 저도 이 매장에 불편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네, 저 사람 매니저 만나면 불쾌해져서 그냥 포기하고 간 적 많아요. 그러자 매니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손님들, 일방적인 비난은 삼가주세. 우린 매장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하시는데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선 여지는 생각 안 해보세요? 다른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고 매니저는 화가 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사이 손흥민이 잔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오늘은 그냥 가게습 하지만 다음번에는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네요. 손님 마음대로 하세. 저희는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규정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와 저건 너무하네. 지싼 하고 혀를 끌끌 찼다. 손흥민은 매니저와 더 실랑이하기보다는 수긍하듯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다. 그리고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간단히 받았다. 손흥민 선수, 오늘도 피팅룸 제한 때문에 힘드셨나요? 아직은 이 매장의 방침을 존중해 보려 합니. 다만 손님이 옷을 충분히 입어보고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가능하다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손흥민은 차로 돌아갔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흥민 피팅룸 제한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다른 쇼핑객들도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옷을 5벌이면 5벌, 10벌이면 10벌 살 수도 있는 건데 시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규정 덕분인지 직원이 너무 권위적으로 행동해서 불쾌했다. 등등 불만이 폭주했다. 그 와중에 어떤 네티즌은 어차피 고가 매장이라 일반인들 자주 못 감. 큰 문제 아님이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가격을 떠나 소비자로서 정당한 시도와 확인은 보장받아야 한다. 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티크 측에선 내부적으로 이미 과도한 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완강했다. 상부도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갈팡질팡했다. 한편 손흥민이 직접 매장에 연락해서 대책을 제안했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다. 손흥민이 직접 제안서를 낸대. 뭐 우리 시스템 바꾸려고. 글쎄 손님이라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 그리고 어느 날 부티크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헬리트 부티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측임이 다름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피팅룸 제한과 관련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면담이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매장 측 관계자분이나 정책 결정권자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메모지에 빠르게 받아 적었다. 알겠습 제가 담당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이 통화 소식이 바로 매니저에게 전해졌다. 매니저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정말 귀찮게 구네요. 규정 바꾸라는 건가? 그냥 만나서 대화만 나누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상부에서도 들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 알겠음 뭐. 상부가 시키니 나가야지. 며칠 뒤 조용한 분위기의 미팅룸에서 부티크 상무 매니저 그리고 손흥민과 그의 매니저 스태프가 대면했다. 차와 물이 준비된 테이블에 서로가 앉자마자 부티크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선 이런 자리까지 만들게 되어 죄송합니 저희 매장의 규정이 조금 엄격한 편인데 그동안 손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솔직히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이해해요. 고가에 오시다 보니 파손 위험도 있고 관리가 중요한 건 알고 있습 하지만 10분이라는 제한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요? 그때 옆에 있던 매니저가 조용히 말참견을 했다.
저희는 그 시간을 넘겨서 생기는 문제가 꽤 많았습. 옷이 시착 중에 오염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대기 손님들과의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요. 손흥민의 스태프가 곧바로 반문했다. 그럼 10분이 아니라 여러 벌을 시도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 한 벌 입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데.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규정상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재입장하셔야 합니. 그리고 벌수에 따라 예약 시간을 여러 타임으로 나눠서 잡으시면 되죠. 손흥민이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입을 열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서까지 옷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 결국 손님만 불편해지고 매장에도 매출에 손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상무가 은근히 매니저를 째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사실 저도 이 점은 조금 전부터 고민이었습. 너무 빡빡한 규정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듯 마른 침을 삼켰다.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손흥민은 차분히 제안을 시작했다. 피팅룸 이용을 전면 자유롭게 하자는 건 아닙니. 다만 몇 가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두거나 옷 상태 점검하는 직원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20에서 30분 정도는 충분히 옷을 입어보고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되 그 사이 담당 스태프가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한다든가요.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 그리고 대기 시스템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겠네요. 필요한 경우 추가 피팅룸을 임시로 더 여는 방식도 있고요. 매니저는 여전히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분위기상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옷 망가뜨렸다고 컴플레인이 오면. 손흥민의 스태프가 바로 대답했다. 이미 많은 명품 부티크가 이와 비슷한 접근을 합니. 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 피팅 어시스턴트를 두거나 카드 보증 같은 형태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곤 해요. 회의가 조금 더 진행되자 상무는 결국 정책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매니저는 내심 불만이 커 보였지만 공식적으로 반대하기에는 상무와 손님들의 공감대가 너무 컸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이 매니저에게 직접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날 제가 피팅룸에서 오래 있었던 건 단순히 여러 벌을 입어보고 핏을 보느라 그랬던 겁니. 촬영이나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은 없어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 그러나 그때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태도나 말씀은 조금 지나쳤다고 느꼈어요.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제가 과했을 수도 있습. 사실 옷 관리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 손님들을 의심해서라도 규정을 지키게끔 강하게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상무가 부드럽게 매니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튼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으니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 이왕이면 손님도 매장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약간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다. 며칠 뒤 헬리트 부티크는 내부 공지를 통해 피팅룸 이용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추가 직원 배치를 통해 옷 손상을 방지하겠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아직 정식 시행 전이긴 했지만 매장 내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일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 손흥민은 조용히 다시 매장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언론의 카메라 없이 다만 몇몇이 알아보는 이들이 따라붙었을 뿐이었다. 입구에서 응대하던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옷 잘 보실 수 있을 겁니? 피팅룸도 널널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손흥민이 가벼운 표정으로 웃었다. 네, 공지문도 확인했습. 좋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매니저도 꽤 온화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팅룸은 넉넉히 쓰셔도 좋습. 다만 저희 직원이 중간에 옷 상태 점검을 위해 잠깐 방문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물론입니. 그게 서로에게도 좋겠죠. 손흥민이 여러 벌의 옷을 고르고 피팅룸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조급함 없이 천천히 옷을 걸쳐보고 거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중간에 직원이 노크하며 옷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도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도 편안하게 소통했다. 10분, 15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매장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같은 시각 피팅룸 옆에서는 다른 고객들도 차례로 옷을 입어보며 직원과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참 후 손흥민이 피팅룸에서 나와서는 여러 벌 중 마음에 드는 슈트 두 벌을 골라 카운터로 향했다. 이번엔 제대로 고를 수 있었네요. 수선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진행 가능할까요? 매니저가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저희 수선실에서 바로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피팅룸에서 바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직원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오늘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네요. 카운터 주위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다가왔다. 손 선수님, 요즘 이 매장 규정 바뀌어서 편하시죠? 네, 확실히 달라졌습. 다들 편하게 입어보고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 그럼 나도 이참에 다른 옷 한번 입어봐야겠다. 옆에서 결제를 돕던 직원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매니저에게 속삭였다. 매출도 오를 것 같은 예감인데요? 매니저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수선실을 다녀온 손흥민이 다시 매장 중앙으로 돌아왔다.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님,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습. 너무 규정만 앞세워서 손님을 편하게 못 모신 것 같아요.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옷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노고와 규정이 왜 필요한지 잘 압니다. 매니저는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사실. 옷에 손상 가거나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유출되는 경우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보니 모든 손님을 똑같이 의심했나 봅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귀를 기울였다. 매니저님, 그래도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니 보기 좋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피팅룸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옷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니저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저도 감사해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 손님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 거예요. 서서히 모여드는 손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매니저 모두가 잔잔한 박수로 화답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으며 이제는 매장 분위기가 훨씬 나아졌다고 전해야지 라고 즐겁게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 헬리트 부티크는 새로운 피팅룸 정책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팅 시간을 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주되 중간중간 직원이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었다. 방에 오래 머물러도 옷에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손님들은 여유 있게 패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연히 옷 구매율과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출도 상승했다. 매장 내부 방송으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안녕하세요. 헬리트 부티크입니. 오늘부터 피팅룸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 더 편안하게 옷을 입어보시고 필요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몇몇은 환호 섞인 목소리로 방였다. 아, 이제야 명품 매장다운 여유가 생겼네. 서비스가 엄청 좋아졌다고 하던데 바로 체감되네요. 피팅룸 옆에서 한 젊은 고객이 수선을 받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살펴보았다. 저도 SNS에서 본 손흥민 사건 때문에 여길 좀 꺼렸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옆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저희도 점차 배우고 있답니다. 바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매니저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서비스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젊은 고객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편함니 옷을 살 때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죠. 매니저는 만족스러운 듯 그리고 약간은 겸손해진 태도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얼마 뒤 손흥민이 다시 매장을 찾아왔을 때 그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했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함 없이 시착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매니저가 다가와 작게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이번에는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제가 직접 도와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는 서툴게나마 웃으며 손흥민과 함께 진열대를 살폈다. 이 라인은 여유 있는 핏이 특징인데 운동선수 체형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 라인이 어깨선이 딱 떨어져서 아마 잘 어울릴 겁니다. 오, 그런가요? 그럼 그쪽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매니저가 직접 옷 추천까지 해주다니.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손흥민도 편안하게 의견을 내놓으며 함께 옷을 고르자 한결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피팅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매니저는 적절한 강약으로 노크를 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너무 편해요. 감사합니다. 20분이 훌쩍 넘었음에도 누구 하나 시간을 재촉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옷핏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직원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와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금만 더 허리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건넸을 뿐이었다. 손흥민이 최종적으로 고른 슈트를 입고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매장 안에 있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에게만 보내는 박수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환호 같기도 했다. 결제를 마친 손흥민이 매장을 떠나려 할 때 매니저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작게 이야기했다. 정말 감사합니. 이 모든 변화는 손흥민 선수 덕이 큽니다. 아니요, 매니저님과 상무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억울했는데 이렇게 대화로 해결되니 좋네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 수고하세요. 그렇게 악수를 나누고 손흥민이 매장을 나서는 모습이 매체에 슬쩍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정적인 기사나 논란이 아니라 매장 서비스 개선, 손흥민이 1조라는 따뜻한 소식으로 전달되었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이제는 소비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매장도 귀 기울이는 시대구나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매니저는 퇴근 후 매장 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매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스스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규정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은 방향이었나 보네. 아,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는 이어 휴대폰을 꺼내 지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많이 배웠어. 사람들이 편해하니 나도 기분이 좋네. 앞으로 잘 해보려고 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문제는 곧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며칠 후 부티크 정문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피팅룸 시간 제한 대신 전문 피팅 어시스턴트가 함께함니 편안하게 옷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 여러분의 스타일과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매장 정책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은 차례차례 피팅룸을 이용해보며 즐거워했다. SNS에는 이젠 맘 편히 명품 옷 구경 가능, 손흥민 사건 덕에 고객 우대 정책 도입된 듯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 옷을 입어보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시간 압박 없이 꼼꼼히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직원이 옆에서 피드백을 주니 수선 포인트를 쉽게 찾았다. 라며 만족을 표했다. 아무도 성급히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매니저도 예전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때때로 매니저는 직접 손님들에게 다가가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배려를 보였다. 그런 변화는 고스란히 매출과 평판으로 이어졌다. 매장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졌고 손님과 직원 간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고객을 믿고 고객이 옷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는 새로운 분위기는 브랜드 이미지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한 달가량이 지난 뒤 손흥민은 SNS 라이브를 통해 근황을 전하면서 간단한 얘기를 꺼냈다. 얼마 전 이슈가 된 매장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옷을 충분히 입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녀왔는데 변화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팬들이
채팅창에 환호 섞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역시 소통의 힘이네요. 손흥민 짱, 소비자 권리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더 많은 매장도 그런 정책 도입하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 앞으로 다른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면 서로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마칠 때 그는 소박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누구나 옷을 살 땐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걸 찾을 권리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문화가 늘어가길 바랍니다. 이후로도 매장은 꾸준히 고객 피드백을 반영했다. 매니저는 한껏 달라진 자세로 직원들에게 항상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보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충분히 들이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도록 했다. 어느 날 매장 안에서 한 손님이 말했다. 이 부티크 원래는 시간 제한이 엄청 심했다는데 맞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지금은 무척 친절하고 여유롭네요. 옷을 여러 벌 시도해봐도 전혀 부담 없고 좋습니다. 옆에서 매니저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과거에는 규정을 외치며 누구도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바꾼 건 손흥민의 단 한 번의 직접적인 제안과 용기를 내어 서로 대화를 시도해본 작은 변화의 계기였다. 종종 매장이 바빠지고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쏟아지면 예전 습관대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소리칠 뻔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니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직원들도 가끔씩 매니저님 손님이 조금 오래 계시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으면 매니저는 한결 부드러워진 어조로 말하곤 했다. 괜찮아. 괜히 다그치지 말고 우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 드려. 오랜만이네요, 손 선수님. 최근에 팀 일정으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잠시 쉴 때 들렀습. 이번에 행사에서 입을 정장이 필요한데 다시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언제든 환영입니. 오늘도 편하게 둘러보시고 마음껏 피팅해 보세요. 매장 안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변화가 가져다 준 큰 결실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손흥민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피팅룸에 들어가 옷을 살펴보는 동안 몇몇 손님과 직원들이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이번 정책 바꾸게 한 주역이라던데 멋지다 덕분에 우리도 마음 편히 쇼핑하잖아. 맞아. 그런데 사실 매니저님도 요즘 정말 노력하시지 않아? 태도 완전 달라졌어. 손흥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음을 지었다. 한편으론 뿌듯하고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노력 중인 매니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 역시 편견이나 미움 대신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옷을 갈아입은 뒤 살짝 문을 열고 매니저를 불렀다. 매니저님, 혹시 어깨 라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매니저가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자 거울 앞에서 함께 슈트의 핏을 점검했다.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 조금만 더 어깨가 타이트하게 붙이면 어떨까요? 그럼 팔 움직이기가 불편해질 텐데. 음, 맞네요. 그럼 이 정도 핏이 낫겠습니다. 매니저의 조언을 들으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전문가의 눈은 역시 다르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팅룸 문제로 소리치고 충돌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함께 웃으며 의논하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옷을 다 입어본 뒤 카운터로 돌아와 결제를 마친 손흥민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덕분에 좋은 옷 골랐습. 감사해요. 매니저는 한 번 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아닙니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매장 전체가 이렇게 좋아졌습.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예전에 무례하게 굴었던 거.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 말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이미 잊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죠. 이런 변화가 다른 매장이나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면 좋겠네요. 손님의 권리와 매장의 정책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요. 매니저는 주먹을 살짝 쥐어 보이며 긍정의 제스처를 보냈다. 그럼요, 우리도 계속 개선점을 찾아볼 겁니.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한 옷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그러겠습. 수고하세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매장 안에는 다시 일상적인 시간이 흘렀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파이팅을 외쳤다. 그리고 매니저는 영업일지를 정리하다가 마무리 메모에 짧게 한 줄을 적어 넣었다. 규정을 지키되 먼저 사람을 존중할 것.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뒤 인터넷과 SNS에는 헬리트 부티크의 긍정적 변화, 소비자와 매장이 함께 웃는 정책 개선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공유하며 손흥민처럼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저녁 몇몇 이들은 자신들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도 너무 원칙에만 집착하거나 손님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봐야겠다. 소통과 배려가 만든 결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아지길. 그리고 한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가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공유했다. 다음에도 비슷한 부당함을 겪는다면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다. 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 버튼을 누르며 댓글을 달았다. 멋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 주니까 변화가 빨리 오네. 결국 마음가짐의 차이 아닐까. 매니저도 손흥민도 서로 배울 수 있었던 거지. 매장은 이후로도 꾸준히 개선을 거쳐 업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몇몇 명품 브랜드 매장 관계자들이 견학 삼아 에이헬리트 부티크를 방문하고 피팅룸 시스템이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참고했다. 자연스럽게 시간 제한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고객 케어와 의사소통이다 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결국 이 작은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대화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연결고리가 된 셈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손흥민은 시즌이 재개되어 다시 해외로 떠났다 하지만 부티크 안에는 아직도 그가 남긴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다. 어느 날 옷을 입어보던 한 손님이 속삭였다. 옛날에는 피팅룸에서 10분 넘으면 쫓겨났다는 말. 사실이죠? 직원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긴 했죠. 그래도 이젠 다 과거 얘기입니다. 하긴 지금은 엄청 편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좋네요. 매니저가 옆으로 다가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씀 들으니 정말 기쁨니.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님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네, 여기서 옷 사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고객이 SNS 라이브를 켜며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다. 여러분 여기 피팅룸 최고예요. 사실 예전엔 빡빡했다던데 지금은 완전 천국. 그러자 실시간 댓글이 달렸다. 오, 어디냐고. 나도 가보고 싶다. 명품 매장에도 사람이 먼저라는 문화가 생겨나는구나. 라이브를 지켜보던 이들은 서로 가고 싶다며 반응을 주고받았다. 부티크가 그야말로 옷 잘 입어보는 즐거움을 실현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먼 타지에서 경기에 임하던 손흥민은 짧은 기사 하나를 접했다. 손흥민의 제안 이후 부티크 업계 전반에 피팅룸 서비스 개선 활기. 그는 웃으며 기사를 스크롤했다. 마지막 단락에는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누구든 옷을 샀거나 뭔가를 체험할 때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대화와 배려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는 이어 휴대폰 메신저를 열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식 들었어. 매장 많이 바뀌었다더라. 다들 만족한다고 하니 다행이야.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내 덕이 커. 다음에 한국 오면 또 들러봐. 더 좋아졌을걸? 손흥민은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작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듯 과거에는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손님을 내쫓았던 매장. 이제는 바뀌었다. 옷을 자유롭게 입어보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반기며 각자도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한 매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무사람들이 서비스 업계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명품 부티크들도 뒤늦게나마 유사한 정책 개편을 시도했다. 누군가는 그 혁신의 출발점을 손흥민과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 긍정의 물결이라고 불렀다. 결국 하나의 사건이 일으킨 파장은 가맹점과 소비자들 사이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규정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보자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매니저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규정의 본질은 옷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제나 그렇듯 진심 어린 한 번의 사과와 열린 대화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면 길이 생기는구나. 자, 여러분도 혹시 쇼핑이나 일상 속에서 억울함을 느끼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의견을 내보세. 작은 목소리라도 누군가가 들어주고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 젊은 고객이 이 매장의 새로운 정책을 체험하고 나온 후 자신의 SNS 라이브를 종료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꺼지자마자 댓글에는 다음 이야기도 빨리 알려달라. 우리 동네 매장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등 호응이 쏟아졌다. 그날 저녁 부티크가 문을 닫을 무렵 매니저는 아직 매장 안에 남아 내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문득 손흥민이 다녀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처음에는 몰아붙이고 밀쳐냈던 그를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게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고객도 직원도 편안한 매장 만들자. 그는 스스로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오래전에는 자신이 규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그 규정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서며 문을 잠근 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너머로 작게 한마디를 전했다. 손님이든 누구든 이곳에 와서 기분 좋은 추억만 남기셨으면 좋겠네. 어딘가에서 가볍게 불어온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규정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선. 그 시선은 단지 이 매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터였다. 그렇게 작은 불씨로 시작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화와 배려라는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 더 넓은 곳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규정과 현실이 충돌할 때 불편을 겪거나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이 이야기처럼 대화를 통해 변화의 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작은 한 걸음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보다 크게 번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세.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들 내일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제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답니다. Mainstream Tier More